네, 안녕하세요. 그 발표 제목을 좀 좁혔습니다. IEEE 802 IEEE 안에서도 IEEE 802로 국한시켜서 이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진출 대응 및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니까 이게 휴식 시간도 없고 뒤에 제가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가 한 45장 정도를 발표해야 되는데 25분 동안에 끝내야 될 그런 입장이 돼서 제가 조금 빨리 스킵할 건 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한 좀 일찍 맞춰주시고 질문을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 802에 동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802 표준화 기구에 참여 현황, 국내 참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참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제 표준화 대응 전략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802 표준화 동향인데요, 기구 동향인데 IEEE라는 조직은 미국 전기전자학회거든요. 그 안에서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부문 중에 하나가 IEEE-SA라는 게 있어요.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 IEEE 산하에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산하에서 802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2의 표준 절차나 혹은 표준 개발 절차나 워킹그룹의 대표적인 워킹그룹으로서 와이어리스 랜 워킹그룹인 802.11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EEE SA라고 하는데요. IEEE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 IEEE 산하에 있는 부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부문이죠. 그 표준 협회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IEEE 표준 협회인데 IEEE 산하에 있는 거예요. 약 2만 명의 표준 전문가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160개 이상의 나라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1200개 이상의 지금 현재 활성화된 표준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화를 시작하는 거나 표준을 끝내는 거나 이런 거를 스탠다드 보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심의회 같은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거를 결정하고 처리를 합니다. 스탠다드 보드 아래에 많은 작은 그런 커미티라고 하는데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관련되는 가장 많이 관련되는 것이 표준 개발에서 관련되는 것이 네스콤이라는 뉴 스탠다드 커미티, 뉴 스탠다드 커미티라는 데 있고 그다음에 레브콤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리뷰 커미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표준을 개발하려고 하면 먼저 파라고 하는 프로젝트 어소라이제이션 리퀘스트라는 그런 표준 인증 요청서라는 거를 문서를 만들어서 이 네스콤의 승인을 받아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개발을 시작해요. 그래서 뭐 어제 발표하신 IEEE 2888이라는 그러한 워킹 그룹에서 지금 표준을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한국 주도로 그것도 결국은 그 이 네스콤의 승인을 받아서 표준 개발을 시작하는 거고 끝나고 나면 개발이 되면 결국은 레브콤이라는 데서 검토를 받아서 최종 표준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컴퓨터 소사이어티 안에 이렇게 많은 그 표준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IEEE 802 스탠다드 커미티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커미티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준 위원회니까 그 소사이어티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많은 표준 위원회 중에 하나다. 그러면 다른 소사이어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소사이어티 그 아래에도 많은 표준 위원회들이 있는 겁니다. 802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 802는 랜맨 스탠다드 커미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LMSC로 약어로 부르는데요. 주로 그 네트워크 분야의 로컬 네트워크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네트워크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고 OSI 7레이어 계층 중에 1계층하고 2계층 위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더넷 표준과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랜 표준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개발하고 있죠. 802라는 그 용어의 유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80년 2월에 시작했다 그래서 80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스탠다드 커미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랜맨 스탠다드 커미티, 그 아래에 많은 워킹 그룹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EEE 80이 이 표준 위원회 산하에는 그 제일 위가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회, EC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이 EC라는 그 위원회가 있고요. 이 위원회가 802에 관련되는 모든 결정을 다 합니다. 그 아래에 워킹 그룹이나 혹은 테크니컬 어드비저리 그룹이라고 하는 기술 자문 그룹도 있어요. 그리고 서브 그룹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파 스터디 그룹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02에서는 그 OSI 7레이 중에서 맨 밑에 그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분홍색 그 피지컬 레이어에 관심이 있고, 그 위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까지 802가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워킹 그룹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3개인가가 휴지가 된 상태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하이버네이션 됐다고 합니다. 휴지 상태로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802.16, 21, 22 이 3개는 워킹 그룹이었었는데 현재는 휴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액티브한 워킹 그룹은 802.14부터 3, 11, 15, 19만 액티브하고 나머지 3개는 휴지 상태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 어드비저리 그룹은 802.18, 802.24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차트는 현재 이그제큐티브 커미티, 집행위원회의 구성사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집행위원회는 워킹그룹의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EC 의장이 임명한 임명직 위원이 또 들어가고, 오른쪽에 빨갛게 표시하는 게 임명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팅 권한이 없는 그런 휴지 워킹 그룹의 의장들도 들어가고, 뭐 명예 위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TAG의 그 의장들도 보팅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선출을 하는데요. 워킹 그룹 의장, 워킹 그룹 임원들도 2년에 한 번씩 선출하고, EC 의장도 2년에 한 번씩 선출합니다. 그래서 매 짝수년도에 첫 번째 플래너리 회의, 즉 보통 3월이 되는데요. 그때 선출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그 코비드 19, 그 코비드 19 때문에 회의를 못 해가지고 7월달 회의에서 그 온라인 회의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 의장, TAG 의장, 그 다음에 거기 부의장, 세크레터리, 트레저러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선출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의장하고 부의장은, 워킹그룹 의장하고 부의장은 EC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802 안에서 어떤 표준화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분쟁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워킹 그룹이나 타스크 그룹 안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직접 옴부스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옴부스맨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스맨은 의장이, 이그제큐티브 커미티 의장이 직접 그 컨택트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푸는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802 워킹 그룹이나 타스크 그룹에서 뭐가 좀 불합리하다, 혹은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옴부스맨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IEEE SA의 일반적인 표준 개발 수명 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단계입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 프로젝트를 개시하기 위한 파를 승인받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할 워킹 그룹을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IEEE SA에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승인 절차를 받고,
그렇게 해서 표준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표준을 관리하는 그런 단계로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IEEE SA에서는 일단 표준이 시작하게 되면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4년 안에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상 가지 못하게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년 안에 끝내야 되고 4년 안에 끝내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완전히 표준이 개발돼서 표준이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10년, 최대 10년까지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년 이상 유지하고 싶으면 그 안에 리비전을 해야 돼요. 리비전을 못했을 경우에는 철회를 해야 됩니다. 위드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표준이 폐기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런 식의 강력한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워킹 그룹들 801을 포함해서 다른 아까 어제 발표했던 2888이라는 그러한 워킹 그룹도 거기서 만든 표준이라도 이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802는 자체 절차를 갖고 있는데 표준화 개발 절차를 갖고 있는데 그 절차 안에서도 당연히 SA의 절차를 따르고 나머지 부분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802 나름대로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시면 SA 절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IEEE SA 절차를 따라가고 더 구체적으로 절차를 정해놓은 게 802 표준 절차다, 개발 절차다고 보시면 되고요. 802.11 워킹그룹 현황을 간단히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802.11 워킹그룹 아래에도 여러 개의 작은 위원회들이 있어요. 하나는 스탠딩 커미티라고 해서 SC라는 게 있고 TG라고 해서 타스크 그룹, 스터디 그룹, TIG, 토픽 인터레스트 그룹, AHG, 애드학 그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생겼다가 소멸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커미티만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타스크 그룹은 표준을 개발하는 데인데 표준 한 개를 개발하고 나면 끝나면 타스크 그룹을 해체해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그 타스크 그룹의 종류를 지금 현재 액티브한 타스크 그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기서 AX, AY, AZ 이런 식으로 알파벳의 순서대로 계속 새로운 타스크 그룹이 나타나면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TG BH하고 TG BI가 맨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있잖아요. 그것들은 아직 TG가 결성된 게 아니에요. 스터디 그룹 단계에서 파가 나온 상태고 그 파가 승인을 받게 되면 TG BH, TG BI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금 IEEE 802 플래너리 회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 초까지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TG, BH, BI가 승인을 워킹그룹 레벨에서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IEEE SA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명칭 부여를 TG, BH, BI라고 붙이겠다고 이거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IEEE 802.11 워킹그룹 안에 이렇게 많은 선출직 임원들이 있습니다. 오피서들이 있는데 여기에 눈 씻고 봐도 우리나라 사람 딱 한 명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에 속한 사람이 TGAX 부의장인 김상국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LG전자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미국 주재의 주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그룹 안에도 이렇게 큰 많은 그런 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거의 없다. 802.11 그 무선랜 표준은 계속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때마다 리비전이라는 4년마다 한 번씩 큰 대폭 리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4년마다 한 번 대폭 리비전한 그 표준을 기반으로 베이스 표준을 해서 어멘드먼트라고 하는 수정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4년 동안 수정안이 그 표준으로 나오면 그걸 또 다시 다 모아가지고 또 4년마다 한 번씩 그 IEEE 802.11 표준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802.11 2016년도 버전에 따라서 그 수정안들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이제 올해 말에 IEEE 802.11 2020년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IEEE 802.11 2020년 버전을 베이스 버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정안으로 이제 프로젝트들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그 맨 밑에 보면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표준화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인터레스트 그룹에서 시작해가지고 디스커션 하고 나중에 가서 퍼블리케이션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는 뭐 투표 과정도 있고 표준 개발 절차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현재 위치한 것들이 그 수정 표준안들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맨 오른쪽에 보는 2016년 기본 버전에다가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이미 표준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표준들을 합해서 2020년 버전을 만드는 겁니다. 예, 각각의 타스크 그룹이 표준 하나를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하는 절차들을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802.11은 무선랜을 개발하는 데인데 아주 그 최신 무선랜 그 표준을 현재 802.11 B2라고 7세대 무선랜이라고 하는 B2 타스크그룹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대상 과제가 각 워킹 그룹별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시고 그 별첨의 뒷부분에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참여하는 그런 과제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겠습니다. 참여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간략하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현황은 기고 비율을 우선 분석해 봤고요. 또 하나는 실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기고 비율을 보면 802.11 그룹에서는 한국이 3위입니다. 기고가 굉장히 많아요. 802.15에서도 한국이 2위입니다. 미국 다음이에요. 작년에 실적을 비교한 건데요. 그다음에 802.19는 거의 없고 802.21은 작년에 휴지 상태로 들어간 그 워킹 그룹인데 제가 여기 부의장하고 이제 활동하면서 2위 미국과 같이 기고를 냈던 거고요. 그다음에 802.11에 약 4년 동안에 한국 기고 비율을 보면 점점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802.11의 업체들별로 기고 건수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7위, 11위로 기고를 하고 있고요. 인텔이 제일 많은 기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참가자 비율을 보면 전체 참가자 수의 11 같은 경우에 11 워킹그룹 같은 게 약 12.1%, 적지 않은 숫자죠. 19 같은 게 6.38%, 뭐 21은 특수한 경우고 작년에 휴지가 됐기 때문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11과 15 보면 10% 이상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연도별로 또 이렇게 봐도 들쑥날쑥 하긴 한데 그래도 대충 10% 선입니다. 예. 국내 참여기관 현황을 보면 의장단 진출 현황을 먼저 보죠. 의장단 진출 현황을 보면 제가 이거 작년에 카운트한 건데 현재도 비슷합니다. 164석을 총 의장석으로 봤어요. 이거는 의장, 부의장, 워킹그룹이나 TG나 SG 레벨, 그다음에 에디터, 테크니컬 에디터까지 다 포함하고 시크릿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5석만 한국 의장석입니다. 이게 점유율이 3%예요. 아까 참여율은 10%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실제 의장단 숫자는 5개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다 TG그룹 레벨의 부의장이거나 혹은 의장이거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워킹그룹 레벨은 아무도 없고요. 예, 그래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한국은 의장단 수임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참석이나 기고에 비해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표준 개발 전문가나 투표권자가 부족한 상황이고 영향력 있는 표준 기고는 많은데 그게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의장단 수임을 증가시키려면은 단기적으로는 저명한 국외의 표준 전문가를 컨설턴트 등으로 활용하거나 채용하거나 해서 의장단 수임에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표준 전문가들 중에 IEEE 802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활동할 사람, 적어도 5년 이상 활동해야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후보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표준 개발 전문가 및 투표권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1년에 6회 이상
지금은 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온라인 회의로 하지만 대면 회의를 참가 반드시 해야 되고 투표권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과제 등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타스크 그룹을 우리가 우리나라 주도로 구성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표준 개발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장단도 양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어그레시브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고, 산학연 협력 구축 체계를 구축하고 이 운영을 잘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IEEE 802 포럼,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등을 서로 잘 연계를 시켜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원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802 포럼에 대한 얘기는 여기 지나가고요. 여기 간단히 802 포럼의 웹사이트입니다. IEEE 802.or.kr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802 포럼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주요 추진 활동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8월달에 우리 마이스터들하고 802 포럼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멘토링한 그 내용인데요. 802.11에서 무선랜과 3GPP, 5G 네트워크 간의 연동 기술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현재 작년 7월부터 시작해갖고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제 생각에는 내년 1월 회의에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제 표준화를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802에서 의장단 수임을 분명히 증가시킬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표준 개발 전문가나 투표권자가 확보돼야 되고, 영향력 있는 기구가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산학연 협동 체계 구축과 운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